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후임경. 이번에 하려는 얘기는 제가 6살 때쯤 경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서 주택가로는 거린들이 오지도 않기도 하고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밥을 얻어먹으려 주택가에 거린들이 자주 오곤 했고 그런 거린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한 명의 거린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봤던 거린들 중에 정말 제일 지저분한 용모였고 몸에서 풍기는 냄새 또한 정말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은 제 또래의 동네 꼬마들은 코를 손으로 틀어 막으면서도 거린의 뒤를 멀리서 따라가며 구경을 했고 이렇게 거린의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발견한 동네 아주머니의 호통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던 꼬마와 길에서 좀 더 놀다가 해가 질 무렵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면서 아까 그 거린에게 나던 심한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거린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거린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거린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서 더 이상 거린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네에 찾아오는 거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에나 하는 고깃국을 꼭 대접했고 그날도 그 거린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어볼까 말까한 고깃국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린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이 아버지에게 이끌려 거린의 옆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거린에게 친절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거린이 밥을 먹는 동안 저를 비롯한 누나들까지 모두 거린에게 소개를 했고 그렇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아버지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거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린 생활을 10년 넘도록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자 울 아버지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단지 돈이 없을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고마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거린은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약간의 재주를 배우게 됐는데 미천한 재주이지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동네에 지금 불의 기운이 충만하니 아마도 얼마 후에 큰 불이 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큰 불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어렸던 탓에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무튼 정말로 그 거린의 말대로 한 달쯤 후에 큰 불이 났었고 조금은 판자집이 많았던 당시에 100가구 이상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위로는 거의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만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불광동이었고 당시 불광동 화재 사건이 한동안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거린들에게 더욱더 극진히 대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용도를 못 받는 때도 있었죠. 이번에는 제 와이프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와이프는 귀신의 기억자만 꺼내도 자지러질 정도로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귀신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여름이면 어김없이 하는 남양 특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볼 생각도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3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와이프가 뒷산에 갔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주워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잡을 때 쓰던 참빗이었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산에서 쑥을 따다가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건 주워 오냐고 했더니 너무 예뻐서 가져왔답니다. 그 빗을 자세히 보니 정말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비가 몇 마리 새겨져 있는데 여간 정성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악몽이었던 것만은 확실했고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와이프가 계속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와이프도 요즘 계속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빗 때문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불안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스님이 써주신 불경을 와이프에게 주려고 했는데 워낙 귀신을 무서워하는 탓에 사실대로 말하고 주기가 좀 뭐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 속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 너무 몸이 좋지를 않아서 회사 의무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꿈속에 큰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를 막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아기한테 얼른 가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불안한 마음에 와이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전화도 안 받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어보았더니 길산에 운동하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손가방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들고 얼른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 저쪽에 와이프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낭떠러지 쪽이었습니다. 전 큰 소리로 와이프를 불렀지만 와이프는 못 들은 듯 계속 낭떠러지로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전 급하게 와이프한테 달려갔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몸을 붙잡는 순간 와이프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와이프가 깨어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제 물음에 와이프도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와이프가 뒷산에 올라온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어디선가 예쁜 나비가 몇 마리 날아와서 너무 예쁜 나머지 그 나비를 정신없이 따라간 기억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비 얘기를 듣자 저는 그 찬빛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그 찬빛을 어디서 주었는지 물어봤고 그 찬빛을 주었던 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와이프에게 들었던 대로 쑥이 잔뜩 나 있는 평범한 산 중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비석 같은 것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꽤 오래된 비석이었는지 기석에 새겨진 글씨조차 거의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쑥이 나 있는 사이로 공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랜 기간 바람이나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그저 약간 볼록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우리 둘 다 악몽에 시달렸고 저는 다음날 급히 졸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졸병은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고 그 찬빛을 보더니만 찬빛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찬빛을 주었던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누군가의 무덤이 맞고 찬빛은 이 무덤 주인의 것이랍니다. 이 찬빛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무덤 주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 꿈속에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졸병 도움을 받아 그 찬빛을 다시 무덤 속에 묻었고 졸병은 그 무덤 주인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은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제 와이프는 그 찬빛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잠깐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경을 자기 손가방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저는 그날 이후 와이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손가방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물론 와이프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와이프가 자지러질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저 내가 사준 손가방인데 꼭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냐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